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1일 5월의 2주차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 조교시 김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13일 날 일요일 날 구경주에서 펼쳐지는 제21회 코리안 더비죠. 예. 더비 대상 경주로 인해서 부산에서 조성공 기수, 유현명 기수, 다실바 기수, 최시대 기수 이렇게 4명의 기수가 서울로 올라와서 수요일부터 조교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기수 부족 현상도 있을 듯한데 예. 뭐 잘 꾸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에도 뭐 저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항상 부산 경마는 올 초에도 그렇게 뭐 미친년 널뛰듯이 터지는데 참 배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무조건 맞춰 드려야 되는데 또 그게 저희 입맛대로 되지를 않네요. 예. 또 이번 주에는 부산에 새로운 기수가 하나 왔습니다. 예. 그 스위니 기수라고 주로 유럽에서 기승을 하던 기수인데 원래 태어난 곳은 영국이고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탈리아 뭐 이렇게 여러 유럽 쪽에서 뭐 좋은 말을 타가지고 국산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말을 타려면 좀 어떻게 탈라나? 글쎄 이제 그 외국 말들은 힘이 스태미너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들은 이제 순발력 위주로 스피드 위주로 이제 참고 한 발 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워낙에 선진국형 기승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300번을 타가지고 우승 22번, 준우승 28번, 거의 2017년도 작년도에도 뭐 한 300번 가까이 탔는데 한 30성 평균 그 복승률이 한 20% 상회를 하는 걸 보니까 뭐 그래도 나이도 좀 있고 19년 차에 40세 수인의 기수 4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에서 기승을 하는 만큼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부산 경마장에 눈여겨볼 마방은 28조 하무선 마방입니다. 98승. 자, 과연 이번 주에 100승을 찍어낼 수가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또 하무선 조교사에서 3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이렇게 4개 경주에서 출전을 해놓은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내용이 있죠? 예. 열심히 준비했고요. 지난주 일요일 날 뭐 강의원님이나 저나 워낙에 뭐 졸전을 펼쳤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준비했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일요 경마를 한번 대승을 한번 더욱더 포커스를 잡아서 노려볼 예정에 있으니까 또 지난주 또 강의원님과 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아무튼 이번 주 와신상담 제대로 된 승부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5월 11일 강 팀장께서 준비한 현장 승부처 4경주와 8경주 4경주, 8경주가 되겠고요. 강백호는 5경주, 7경주 좀 배당에 나올 수 있는 좀 혼전 경주를 현장에서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는 만큼 강 팀장의 4경주와 8경주, 강백호의 5경주, 7경주 나머지 경주를 자세히 배팅을 하시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5월 11일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금요경마 1경주 1300으로 치러지는 경주입니다. 총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데뷔전에 싹수 있는 마필 하나가 출전했습니다. 1번 미스터 퍼펙트. 퍼펙트. 요거 체격이 한 540kg 가까이 나가는데 요거 싹수가 있어 보이는데 어떨까? 바로 통할 수 있을까요? 1300? 일단 주행심사 시 초동 스카이라는 기존의 마필과 뭐 마신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문제는 요 마필이 이제 조금 체구가 크다 보니까 순발력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을 해서 말이 밀어주면 그 주폭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길게 이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점을 잘 알고 있는 송기원 기수. 게이트 조건이 1번 게이트니까 소위 얘기해서 빠따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힘으로 내선 강공으로 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주행심사시 기록만 실전에서 보여준다면 입상과 우승권 전력이기 때문에 이건 즉시 전력감으로 아낄 이유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2번, 5번, 9번 그 가운데 9번 뉴퀸
매니피 혈통에 나올 때마다 직전에 인기 1위였죠. 자, 그런데 직전 경주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3코너부터 채찍을 대더라고요. 말이 직선주로 한 300m 지점부터 채찍을 대는 거는 제가 용서를 하는데 3코너부터 말이 안 나가니까 그때부터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오히려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한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 2번 게이트에는 로열 클럽 역시도 체중이 좀 직전에 많이 빠졌습니다. 현장에서 16kg가 빠졌는데 요 마필은 공교롭게도 두 번 다 불량 주로에서 뛴 걸음이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주로에서 뛰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를 내줄 수가 있을지, 뭐 걸음은 꾸준히 늘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공백을 갖고 나오는 8번 에블린이라는 마필들은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1300m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요. 자, 어차피 정도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인기도에는 좀 밀려 있겠지만은 외선에서 곱게 참고만 탄다라면은 이 마필도 일단 순발력은 갖추고 있고 5번 블랙실드는 직전 경주에 깝대기 베낀 마필입니다. 또 직선주로에서 안팎으로 기대고 뭐 이런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8번 에블린이라는 마필이 좀 더 빠르게만 붙어 올라온다라면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1번 미스 퍼펙트, 자, 안말치고 근성이 좋은 1번을 놓고 9번 뉴킨 쪽으로 일단 1번 9번 쪽으로 주력 막건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1번을 놓고 2번 로열 클럽과 8번 에블린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경주 1200 국선 6등급 경주고요. 요것도 정말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의 능력만은 없다라고 보이는데 현장에서 2번 로열 블루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1번 다크 템플러 요거 어떨까요? 직전부터 게이트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죠. 네. 직전에는 10번 게이트였고 또 레이스도 워낙에 빨랐고 또 무엇보다 10번 게이트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밀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히 내선을 파고들 수 있고 일단 스피드맨에서 앞서 있다는 점, 또 축구 배고픈 기수죠. 문중원 기수입니다. 이번 경주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선행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또 부산 경마장 주로 상태가 앞선 공략하는 마필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1번 다크 템플러 선행 강공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 로열 블루는 최근 데뷔 후 2번의 경주 모두 체중이 좀 빠졌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과연 현장에서 체중이 얼만큼 늘어나올 것이냐 빠져나올 것이냐가 관건인데 어차피 직전에 보여준 걸음 아직은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자, 외곽에 있는 10번 골든 렉스라는 마필이 체격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이게 일단 순발력이 좋습니다. 뭐 뚜렷한 선행권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되든 안 되든 밀어붙이겠는데 1200 조금 직전 경주의 끝걸음 여력이 아주 여유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 역시도 안고는 가셔야 되겠고, 자, 여기 11번 게이트에는 언제나 승리는 아직까지 입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거리를 줄여 나왔고 뭐 일단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이고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쓴다라면 배당을 안고 있는 마필은 11번 언제나 승리. 자, 요 녀석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현장에서는 2번 로열 블루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자, 이 마필은 체중이 좀 더 자기 적정 체중 한 480kg대가 유리한 만큼, 자, 1번 다크 템플러는 문중원 기수가 출전 마필들 중에서 제일 오랜 시간 공을 들였기 때문에 1번을 놓고 때리는 게 그래도 적중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번, 2번 일단 기본 막건으로 주력 막건. 자, 1번 놓고 10번, 11번 쪽으로 후공 막건 쪽을 추천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3번 부경스카이, 뭐 4번 막강불패, 12번 에스파워 이런 마필들은 거리적인 경험이 없는데, 자, 요것도 은근히 좀 혼전 구도가 좀 펼쳐질 것 같은데 1번 매니페 오프 직접 선행 가서 뻗었습니다. 예. 이번에 효시기로 바꿨고. 그렇죠. 어떨까요? 예, 일단 요것도 이제 1번 게이트고요. 오랜 시간 뚝심 보강을 이끌어내고 출전한 마필이고 그래도 명색이 매니피인데 이번 경주 미승리마 경주잖아요. 충분히 1300 직전 경주 거리 정력도 충분히 길렀다고 보시고요. 강력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요 마필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물론 상대마들의 전력이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레이스를 주도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점수 줘야 될 충분한
도전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6번 엘드래곤이 거리를 줄여 나와서 아낄 이유가 없는 뚝심형 마필이 되겠고, 자, 외곽에 있는 11번 예스파워는 불량주로 해서 직접 외곽이었습니다. 뭐 전개 이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마필보다는 좀 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9번 선샤인 볼트인데요. 자, 오랜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김태경 기수인데 참 상당히 훈련을 좀 많이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래도 1300m 거리적인 경험까지 있는 만큼 자, 9번 선샤인 볼트는 공백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훈련 상태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자, 안쪽에 2번 지터벅이라는 마필, 그 이외 지터벅이라고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터벅. 요 마필은 그 2월 10일 날 주행조 검사 때 순발력을 갖추었고, 또 4월 28일 날은 연습 주행이었는데 그때는 11번 게이트에서 시종 이성재 기수가 외곽을 돌았습니다.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데뷔 이후 뭐 여러 번 뛴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1번 매니피오프라든지 6번 엘드래곤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자, 30조 울줄리 마방에서 신마 승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지터벅도 충분히 무시할 수 없는 전력 마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거리적인 경험이라든지 안쪽 게이트의 이점과 이호식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1번을 놓고 2번 지터벅, 6번 엘드래곤, 거기에 배당 마필 9번 선샤인 볼트까지 한번 분산 배팅을 한번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경주 1300m입니다. 일찌감치 강 팀장께서 한번 배팅 자금을 한번 마련해 보기 위해서 현장에서 현장 승부처로 가는데요. 자, 현장에서는 9번 백두퀸이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이게 사연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팀장께서 인기말을 잘라내고 넉넉한 중고배당으로 때리는 첫 번째 현장 승부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4경주는 이제 3경주보다 더 약편성이에요. 굉장히 부진마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도돌이 키재기, 뭐 도토리들이 다 모아서 그렇게 한번 경주를 치르는 건데, 이런 경주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언뜻 봐선 9번 백두퀸이 액면상은 화려해 보이겠지만 이 마필도 사실 이름값을 못하고 있고 7번을 뛰는 동안 3착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타에 대한 아쉬움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번 경주를 위해서 소위 얘기해서 칼을 갈고 나온 마필이 있습니다. 아주 날이 바짝 서 있게 아주 멋진 그런 능력을 갖고 또 준비를 갖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있고요. 또 쌍까지 꽂아준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제대로 된 승부니까요. 부산 4경주 총알을 제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만큼 자신 있게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경주는 현장에서 인기마일 뿐이지 능력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팅을 하기 까다로울 때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 동참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5경주입니다. 5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마 7번 천년의 태양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고, 2번 게이트에는 메이저 엔젤 역시도 직전에 혈종 부종으로 인해서 공백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두 마리가 인기를 모으고,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불신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인기마일 뿐이지 모두 가서 깨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숨어있는 복병권 마필, 자, 거기에 인기권 마필들은 모두 잘라내고 때립니다. 자, 강백호에는 사실 2번 7번 막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중고배당까지 노리는 5경주 승부처, 무조건 빨갱이 배당 막권 삼은 죽는 경주, 강백호가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4등급 경주고요. 자,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5번 빅토리 브라운을 비롯해서 안쪽 게이트에 3번 위닝민, 뭐 11번 게이트에는 그랜드 환호까지 인기를 나눠가는데, 직전에 너무너무 잘 뛴 마필 3번 위닝 약간의 공백기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앞장 뒷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경주는 뭐 6번 전사의 후회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선행을 나가는 순간 모두 뒤에서 줄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직선에서 3번 위닝 승급전 아낄 이유가 없죠. 예, 일단 김동현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이 사실 조금 오게티이긴 합니다만, 뭐 김동현 기수가 기승술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요 마필의 과연 습성을 얼마나 알고 탈 것이냐, 요게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요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퐁당퐁당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주 1분 00조 7 아주 넉넉하게
시종 여유 있는 경주 전개를 펼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다시 1000m입니다. 강현님이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6번 전사의 후예가 빠른 도주형 마필이거든요. 그 마필 뒤로 전체 차례십니다. 그렇다면 뚝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은 누가 뭐래도 3번 위닝이에요. 같은 직선 싸움에서 뚝심 대결에 나선다면 단연 앞서 있는 마필이 3번 위닝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능력대로 꼭 보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 빅토리 브라운은 직전 불량주로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5.5kg의 늘어난 부담 중량 앞말입니다. 거기에 레이팅 50점이고요. 3착만 돼도 승급을 해야 됩니다. 3등급으로.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마주라면 한번 쉬었다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팔리기 때문에 뭐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1번 역전의 기회는 게이트가 좋아졌고 6번 전사의 후예가 나가는 순간 1번, 5번, 뭐 4번 호크킹까지 막 치고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 조상범 기수의 감량 2점. 직전 경주에 5번한테는 졌지만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계산을 하다 보면은 거의 6.7kg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5번 빅토리 브라운은 부담 중량이 5.5kg가 늘어났고 1번 역전의 순간은 1kg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6.5kg. 그 마신 차이로 따지면은 뭐 6kg 정도면은 한 10마신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라면 오히려 배당의 메리트는 1번 역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마필 11번 그랜드 와너 송경훈 기수인데 요게 지금 8번 어린 여왕과 같이 마주가 2마리 동반 출전시켰는데 직전 경주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자, 하지만 이 녀석 역시도 발이 빠르고요. 2번 게이트는 대호 여장군 역시도 직전에 송경훈이가 타고 송경훈이는 11번 가서 앉아있고 2번 대호여 장군은 진겸 기수인데 이 마필은 진겸 기수가 타던 마필입니다. 결정력은 좀 부족하겠지만은 인코스의 이점이 좋고 이 마필 역시도 순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안고 있다. 어차피 5번 빅토리 브라운은 저희가 빨갱이 막권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자, 저희 방송에서는 3번 윈을 놓고 1번 역전의 기회, 2번 대호여 장군, 11번 그랜드 와노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서 자, 6,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는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5번 사이먼 매직 승급전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승급전의 마필들이 그렇게 입상을 연속으로 때리기에는 현등급, 국산 5등급 마필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걸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5번 사이먼 매직이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레이스 전개는 상당히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만약에 5등급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먼저 나가는 순간 5번 사이먼 매직이 늦게 올라온다면 이번 경주는 중배당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자, 5번 사이먼 매직을 과감하게 뒤로 내지는 인정 사정 없이 자르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정말 아나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경주. 왜? 무조건 가야 될 마필인데요. 또 편성도 잘 맞았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배당은 아니다. 중고배당까지 때리는 7경주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2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도 인기마의 접전 경주인데 옥성만 잘 가려내면 요거 먹을 거 있습니다. 그렇죠. 자, 강 팀장의 8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는 이제 객관적인 전력에서 4번 배가원이 직전 경주 멋진 끈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9번 제트다이아가 강력한 상대 마필로 4번, 9번, 4번이 인기 1, 2위의 마필로 급부상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배가원은 사실 직전 경주 내선 최적 전개였고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우승마와 8마신 차로 들어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안고는 가셔야죠. 훈련도 잘했고 승부지도 강하니까. 그런데 축으로 가져오기는 뭔가 찝찝한 구석이 분명 남아 있습니다. 9번 제트다이어는 능력상은 충분한데 이 마필은 이제 마차가 좀 얇다 보니까 또 자세가 좀 높다 보니까 실전에서 기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훈련 잘했고 승부지 강한 마필이죠. 아까 서두에 오프닝 때 우리 강연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조 하무선 마왕이 이번 주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됩니다만은 두 마필이 인기 1, 2위를 나져 가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능력 마냥 여기서 절대적인 축이냐 뭔가 찝찝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분명 이번 경기는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번 경기는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아나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999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처
고배당으로 노림수 드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경주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 메인 승부처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9경주 1600m 국산 4등급 경주고요.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는 3번 그레이트록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긴 대상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긴 5번 영광의 위너. 더 나가서는 뭐 6번 게이트는 동방불패라든지 7번 조이풀 스토리까지 자 직전 KRA컵 마일 경주에서 아쉬움을 남긴 5번 영광의 위너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이번 경주 스웨니 기수 영국 기수죠. 3번 그레이트록 요거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 뭐 앞장 뒷장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5번 영광의 인어가 57kg의 높은 부담 중량이라면 3번이 좀 더 뛰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필 자체가 딱 하나 이제 단점이 좀 발바꿈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근데 뚝심 하나만큼은 액톤 파크와 얼리틀 포크의 자마 말 그대로 트리플 라인의 형제 마필입니다. 굉장히 파괴력 있고 잠재력은 뭐 막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여준 능력이 다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걸음을 성장시키고 있고 거기에 또 8조 토마스 마방의 대표마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관리 상태를 최고조로 끌어올려놨기 때문에 스웨니 기수가 이제 경쟁력인데 과연 이 마필을 이제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가 관건인데 능력,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서는 분명히 높은 점수를 주셔야 된다는 점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5번 영광의 위너가 문제입니다. 직전 KRA컵 대상 경주에서 앞에도 못 나가면서 시종 끌리는 모습이었는데 조인권 기수의 57kg 사실은 한계 부중입니다. 4등급 경주에 57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높다라고 보여지고 레이스 전개는 5번 영광의 위너가 먼저 선행을 끌고 나가는데 버틸 것이냐 못 버틸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고 이 마필은 53kg를 달고 2월 23일 날 선행에 버텼는데 그 전자에 놓고 본다라면 뒷걸음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6번 동방불패 조인권 기수가 지금 바꿔 탔습니다. 자 5번에 가서 있고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지난주 제가 일요일날 5경주 6경주 사토시 기수를 다 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빼는 바람에 다 배당을 놓쳤는데 최근에 이 사토시 기수 열심히 또 기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6번 동방불패도 아낄 이유가 없겠고 자 7번 조이풀 스토리는 직전 경주의 금지 약물 검출로 인해서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닭가시인데 사실 닭가시도 제가 쌍말을 좀 하고 싶은데 얘 잘 타는 애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아니 일본 스타일로 자꾸 기승수를 하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합니다. 초반에 이 조선경마는 앞에 붙여놓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꼭 닭가시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 꼭 그런 식으로 레이스를 펼치는데 이마필은 일단은 여기서도 앞에는 못 나오죠. 하지만 뒷심 여력이 좋기 때문에 7번 조이풀 스토리까지 한번 추천드리면서 자 3번을 놓고 5번, 6번, 7번 이렇게 딱 3마리에서 압축을 한다면 도망갈 구멍은 없겠고 배당을 내준다면 9번 신천여망인데 이 녀석 역시도 부담 중에 57kg 무리한 승부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 저희 방송 3번 그레이트록 거리적인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더 뛰어줄 마필이다. 3번 놓고 5번, 6번, 7번 3마리에서 압축해 보시길 바라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800m고요. 국산 3등급 경주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3번 백만돌이, 4번 하이스펙, 5번 교학상장, 7번 거위의 꿈. 자 나머지 마필들은 현 등급에서 약간의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1800m. 자 1번 게이트는 로카드 세븐이라든지 5번 교학상장이 거리적인 경험은 없는데 능력만큼은 또 두 마리가 앞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그래도 이번 경주는 5번 교학상장 레이스 전개 좋고 그렇죠. 일단 앞전 전개 가능하고 또 19조의 김영관 마방이고 놓고 해야죠. 그렇죠. 일단 보이는 액면이 너무 화려하고 최근에 경주력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거기에 근성까지 갖췄고 무엇보다 앞선 공략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안쪽에 일본 로카드 세븐이라는 마필이 이제 먼저 선행을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무리하게 레이스를 풀어가는 사토시 기수가 아니거든요. 결대로 풀어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번에도 승산 있는 게임이고 또 충분히 준비한 만큼 능력 인정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은 바로 1번 로카드 세븐입니다. 이 마필은 능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었고 또 작년도까지도 좋은 경주력을 펼쳤는데 이번에 또 승급전입니다. 거기에 봉화지겸 정말 경주마의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봉화지겸을
한두 번 앓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1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거의 한 20일 동안을 앓고 나오는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을 깜빡이 막건으로 인정을 하기에는 뭔가 너무 저배당 빨갱이지 않느냐. 전개 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은 맞아떨어지지만 잘못해서 또 다리 부러지면 이거 비싼 말입니다. 좀 1억 300만 원짜리 말인데 조금 조심스럽다. 현장 상태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3번 백만돌이 늘어난 거리 좋죠. 자, 직전 경주 거유의 꿈한테 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송경훈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상범이가 너무 잘못 탔고 이번에는 경윤이가 타면은 좀 더 빨리 올라올 수가 있겠고. 자, 7번 거유의 꿈은 상대적으로 승급 전에 부담 중량이 너무 높아진 반면에 올라오다가 못 올라오면 3번 7번이 뒤에서 추임하거든요. 자, 두 마리 마필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12번 무적신하는 인기도에 밀립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결정력 부족을 보이지만은 조인권 빠따로 기승교체를 했고, 자, 이번에 외선에서 직전 경주에 이성재가 정말 말을 잘못 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 마필도 외선에서 무조건 앞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1800m는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이고요. 자, 8조에서 두 마리 동반 출전시킨 6번 브라와 6번과 12번이 같이 병합훈련을 하는데 뭐 6번 브라도 절대로 뭐 밀리지 않는 걸음이라면 이성재 기수 바꿔 탔거든요. 6번 브라 요건 종반 추임력을 끌어낸다면 이변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5번 교학상장을 놓고 한번 넉넉한 중배당 마지막 경주도 또 이렇게 쉽게 빨갱이 저배당으로 끝날 듯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5번 교학상장은 그래도 여기서는 와야 되지 않느냐. 5번을 놓고 3번 백만돌이 추임력이 좋은 6번 브라 12번 무적신화 배당 쪽으로 한번 추천드려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 일단 1번 로카드 세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 의원님이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예요. 이게 인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액면만 보고 판단했다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렇죠. 치명적인 질병을 안고 있거든요. 물론 치료가 됐으니까 나왔어요. 치료가 안 됐으면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후유증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다리 질병이니까. 또 봉화직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우리가 수의사가 아니지만 그런 공부는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번은 현장에서 꼭 활기라든가 이런 거 체크를 꼭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거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10경주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강 팀장의 금요경마 4경주 특급 승부처 8경주 메인 승부처. 자, 8경주 때는 빨갱이 저배당을 잘라내고 사연이 많은 마필 한 마리 잡아온 만큼 4경주 8경주. 자, 강백호는 5경주 7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하는 만큼 꼭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번 주도 좀 배당 냄새가 쏠쏠 납니다. 많이 납니다. 아주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액면상 종합지라든지 책자에는 뭐 인기 마필들이 이렇게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야겠지만 실질적인 경주 결과는 항상 이변이 나오는 부상경마 조심하시고요. 자, 현장 승부처 추천드린 대로 현장에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주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지난주에 또 역전극 해야 됩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야죠. 자, 저희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